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비교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살펴볼 수 있냐면은 국제통화기금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재정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즉 GDP죠. 국내 총생산에서 총생산하고 재정 지원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각 나라들의 수준을 좀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GDP 대비해서 그 재정 지원 수준이 12.8%로 중간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독일이 40.9%, GDP 대비해서 40.9%니까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고요. 이탈리아가 37.5%, 일본은 35.3%고요. 영국이 23%, 프랑스 18%, 미국 14.8%, 스페인 14.0% 등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에 그렇게 과도한 지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역 정책의 성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 지원 수준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뭐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기준금리를 이전 2019년까지의 어떤 금리 수준에 상관없이 다수의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림으로써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런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썼다는 게 뭐냐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거든요. 중앙은행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화 승수가 뭐냐면 지갑 속의 화폐를 M0라고 하고요. 광의의 통화를 이제 M2라고 하는데, 요구불 예금하고 정기 예금을 포함한 게 이제 광의의 통화인데요. 이 협의의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광의의 통화를 나눈 값을 통화 승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화 승수가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폭 감소했다고 그래요. 이게 감소 수준이 한 다른 나라보다 좀 과도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통화 승수가 감소했다는 게 뭘 뜻하냐면, 어떤 경제 주체들이 나는 불안하니까 현금 보유를 늘려야겠다 해가지고 좀 현금 선호로 돌아섰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혹은 불안을 좀 더 크게 느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지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중간보다 약간 약한 수준이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좀 허술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발발 이후에 방역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약간의 좀 그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완화했던 것이 세계 평균보다 정책 대응 지수가 약간 낮게 나온 원인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재난지원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되면서 퍼주기가 아니냐, 재정 지원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내 총생산과 비교해 본 재정 지원 수준은 우리나라가 뭐 14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화정책 면에 있어서는 기준금리를 0%로 내리는 등 다른 나라와 뭐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었고, 어떤 세계적인 추세와 맞춰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했었고요. 다만 우리 경제 주체들은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느끼는 경제적 불안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역 대책이 곧 경제 대책이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다, 이런 점인데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정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도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고 백신 보급이 확산될 때까지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